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네, 4월 1일 토요일인데요. 자, 4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찾아뵌 이유는요,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께 좀 비교적 좀 조심하자는 쪽으로 좀 뷰를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물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기간이 한 2주 정도 지났죠. 중간중간 고프스나 시종평가사들 매매도 하고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때 같이 또 전기차나 이런 지수 관련주도 매매도 하고요.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요. 어, 이제는 뷰를 저는 한 5일 전부터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또 월요일 정도 됐는 것 같은데요. 뷰를 바꿨다기보다는요. 시장을 이런 고퍼스나 평가사들보다는 좀 지수 관련주, 특히 전기차들이나 이런 주도 섹터 위주로 짧게 매매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말이 됐는데요. 제 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다시 좀 드려야 되겠다. 뭔가 제가 뷰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저도 짧게 매매를 해왔습니다만 이미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는 제 뷰는 이미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제가 올리지는 못했고요. 그냥 지난 영상 댓글에다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헷갈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곧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많이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영상 댓글 한번 보시면 제가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제가 댓글 한번 남겼었죠. 2,500을 좀 이번엔 좀 넘길 것 같다. 그리고 4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댓글에다가요. 오늘 제가 다시 또 왜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거시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카멜론처럼 하락 쪽으로 갔다가 또 바뀌나 싶으면 또 이게 상승 쪽으로 갔다가 수시로 우리는 개인이니까 뭐 큰 자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리 갔다 치고 빠지고 저리 갔다 치고 빠지고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제가 여러분께 계속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지수 관련주 쪽으로 주도주로 가면 되고요. 또 박스권 고점이다 싶으면은 또 반대로 고퍼스나 시종평가사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매매를 대충 해왔었습니다. 저도 뭐 힘들게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뭐 주식의 어떤 뭐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지표들도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게 그 인간 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 중에서 뭐 초보이신 분이 뭐 더 좀 좋겠지만 어쨌든 초보나 뭐 좀 아니면 좀 하시는 분이라도 주식하시는 분한테 뭐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런 뭐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분들이 이 말씀하는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왜 그분들이 보통 일반 대중의 생각, 뉴스 플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뉴스들의 좌지우지되는 일반 대중의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움직이면 오히려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사용도 했었는데요. 상당히 그게 확률이 높았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는요. 근데 요즘은 유튜버들이 하도 이제 많으니까 이런저런 유튜버도 많고 많이 난립되고 많이 이제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딱 유튜브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만 보면요. 벌써 그냥 뭐 어떤 뭐 8.15 머니톡 같은데 뭐 어떤 경제학자가 뭐 우리나라에 망할 것 같이 말씀하고 또 지금 당장 빠져나오자면 안 된다.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 것들 보면은 와 이거 뭐 나라 진짜 절단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계속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 매매하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고 바뀌게 되면 또 재빨리 시장에 유연하게 제일 중요한 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고집대로 부리다가는 낭패를 나중에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우리가 훨씬 몸집이 가볍지 않습니까? 자금이 뭐 큰 자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은 추가 상승이 나올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미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댓글에다가 이미 여러분께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뷰가 조금 바뀐 이유는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미 저는 월요일쯤에 일단 종합지수를 보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고포스, 특히 신용평가사들, 제가 SCI 평가 정보 자주 말씀드렸죠. 지수가 하락할 때나 불안할 때 이 SCI 평가 정보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때는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 저점을 저는 잡았다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그죠? 한 두세 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가게에 들어왔고, 어느 가게에 팔았다, 어느 가게에 올라가고, 어느 가게에 오면 내 매도할까 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매도를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근데 제가 마지막에 요 자리에서 제가 4,900원, 5,000원 근처, 4,700, 요 고점이 넘어가는, 요 고점이었죠. 요 고점 넘어가는 4,750원에서 4,950원, 5,000원 근처 요 사이에서는 매도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시간에 의해서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까지. 그죠? 자, 그 뒤로 주가는 쭉 떨어졌는데, 그 뒤로 제가 관망하겠다 그랬죠. 그 이유에는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추세를 보시죠. 이미 이 추세는 깨졌습니다. 신용평가사는요. 요 자리까지는 유지가 됐지만, 요 캔들에서 하나, 둘, 셋, 넷, 4일 전에요. 이미 요 캔들에서 이미 추세가, 이 친구는 깨졌습니다. 특히 캔들의 음봉 봐죠. 꼬리 달고 전행적인 전부터 패턴이죠. 그죠?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번개 패턴이죠. 번개 모형 캔들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시장이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렸고요. 이때요. 그 전까지는 제가 단타를 많이 쳤죠.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용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장중에 한 번은 11,500원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12,000원을 터치했습니다. 12,100원 터치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대밀리게 됩니다. 대밀리는데 1,500원, 1차는 1,700원, 2차는 1,5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거기를 지지하고 돌리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시세가 제법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관망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1,50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이 친구도.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추세가 이미 꺾였죠. SCI 평가 정보보다 먼저 이 친구는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는 뷰가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의 이 친구들의 추세가 꺾였고 이제 하락세를 접어들었지만요,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언제 또 추세를 돌릴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추세를 돌리게 되면 또 시장의 뷰는 바뀌겠죠. 그죠? 일단은 이 친구는 아마 4,000원을 지지하려고 노력을 좀 할 겁니다. 4,000원 지지 여부를요.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 4,000원이 만약에 SCI 평가 정보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3,500원도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3,600원까지 지난번 이 박스권 행보하던 요 자리요. 이 자리 저점까지 3,6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지 받으려고 하겠네. 그죠?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요 4,000원을 깨게 되면요, 추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추세가 돌린다는 뭔가 캔들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요, 패턴이, 저는 3,500원도 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때는 3,1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요. 그죠? 아니면 3,3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마디마다 지지되는 여부를 체크를 하고 저는 확인할 겁니다. 이미 지금은 이 추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죠? 자, 그리고 파동을 봐도 일단 여기 정도 근처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600원 근처까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서 또 지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지지 못하게 되면 3,1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요 자리가 상당히 탄탄한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요. 그죠? 요 자리가 탄탄한 자리인데, 4,000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미 보조 지표들은 꺾였죠. 그죠? 꺾였습니다. 그죠? 네.
음봉 하나 크게 맞았고요. 지금 4,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요. 4,000원 지지 못하면 3,355원 요 자리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여기까지 지지를 못하면 3,1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지가 받을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대신 SCI 평가 정보도 정보지만 고려 시정 정보는요. 일단은 9,000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 줄 거고요. 9,000원 7,800원까지. 그 다음에 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반등을 한번 줍니다. 9,000원 반등 주고 다시 내려올 때 8,000원 지지 여부, 짝꿍땡이 쌍바닥을 만들든지 더블자 쌍바닥을 만들든지 어쨌든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8,000원도 깨고 다시 7,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디마다 1,000원 단위 마디마다 이 친구는 꼭 확인해 보시고 단타 치실 분들은 9,000원은 조금 좀 그렇지만 8,000원 정도 오면요. 한번 다시 그 근처에 오면 분할 매수해서 또 9,000원 근처 한번 던지고요. 다시 한번 밑에서 지지되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십니다. 8,000원 근처에서 단타 한번 10%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또 조정 좀 받겠지 약간의 그죠? 네. 그다음에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요. 인버스도 뭐 이미 추세가 깨졌겠죠, 그죠? 왜냐하면 신용평가사들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이것만 볼게요. 자, 인버스도 이미 요 추세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일봉 볼게요. 네, 제가 열어본 게 인버스 그때 말씀드릴 때 요 추세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었죠, 그죠? 요 부분에 그죠? 자, 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이전에 꺾였습니다. 이미 이 친구는요. 자, 꺾였는데도 이게 이 친구가 많이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하락한 게 했으면 또 기술적 반등에도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바닥 나왔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고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꺾인 지가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기가 먹을 게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들어가더라도 단타를 먹더라도. 그래서 충분히 빠졌을 때 5일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빠졌을 때 그때는 또 단기로 한번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와도 됩니다만은 지금은 별로 먹을 자리 없는 자리니까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버스도 이미 추세가 깨졌습니다. 자, 제가 매물차 한번 같이 보시죠. 종합지수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네. 자, 종합지수는 이미 일봉은요. 이미 이 보시면 금목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이미 요 고점, 이평선의 최상단부에 있는 고점을 뚫고 올라갔고요. 화요일날 이미 양봉이 뜨면서 이미 돌렸죠. 그죠? 아까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미 그 저점을 깨면서 추세 깨졌죠. 오히려 코스피는 반대로 추세를 돌렸습니다. 그죠? 네. 물론 보조지표는 약간 가열권이지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동평균선들이 그동안에 많이 벌어졌던 이동평균선들이 하나하나 모여들다가 드디어 여기를 뚫었죠. 그죠? 여기서는 뚫으려다 하다 말고 뚫으려 하다 말고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요 고점까지 고점 아직 못 넘겼네요. 자, 이제는 돌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쭉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주봉도 이동평균선이 무려 3개가 걸쳐 있는 데를 지금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는 딱 요 입구에 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추세선 한번 연결시켜 드리면서요. 2250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선을 보면. 근데 거기까지 오지 않아 버렸고요. 여기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더블루잔 짝꿍댕이 쌍바닥, 더블루잔 쌍바닥에 놓은 거고요. 여기서 돌아가는 거는 짝꿍댕이 쌍바닥에 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는 자주 말씀드리죠. 요 크기만큼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요 크기만큼 최대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넣냐면 최대치가요. 코스피가 한 2,800 근처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2,700 한 70 정도에서 2,800. 요 정도까지도 최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월요일 날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약간 갭을 떠서 시작하게 되면 요 이동평균선, 밀집된 이동평균선을 주봉상으로도 이제 돌파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2650 정도나 또는 2600 정도 오면 또 한번 걸리겠죠. 그죠? 자, 그 정도 걸리게 되면
또 이 곧버스나 시용평가사 짧게 묶어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또 돌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요 크기만큼 오늘 최대치입니다. 그 최대치요. 그러면 그 다음 이 121선 라인이 2763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개별 종목들도 보통 보면은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개별 종목들도 보통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을 줄 때는 이평선이 이제 꺾였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121선 정도 살짝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다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한번 넘기는 2800 정도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 길이의 최대치가 2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2770에서 2800까지 최대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간에 요 자리에서 주가는 바로 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요 자리에서 또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또 종목 장세가 나오겠죠. 그죠? 대략 2620 정도에서 2750 정도입니다. 요 자리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또 쭉 가다가도 2600 근처 오면 2600이나 2600 근처 오면 한번 다시 주가는 또 멈칫거리면서 하락하고 왔다 갔다 몇 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할 것 같거든요. 그때 또 종목 장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 장세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2800까지 갔다가 그때 가서 또 봐야겠죠. 꺾일지. 꺾이겠죠. 2800 갔다. 그죠? 꺾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어느 지점에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갈 여력이 힘이 떨어진 거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가 봐야 되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요 자리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2600까지 한번 2580, 2600까지는 한번 또 상승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개별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번에는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전기차주는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그때는 전기차는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일반 우리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요. 전기차주만 올려가지고 사실 지수만 끌어올렸지 체감적으로는 전기차주나 이런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기차는 잠깐 숨고르기 했다가 한번 마지막 시세가 전 한번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시세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포스코 MT 한번 보시죠. 네.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자,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이죠, 여러분께. 이 포스코 엠텍도요, 지금은 23,250원, 뭐, 지금 있다 고점 23,800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요 고점은 한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25,000원은 그래도 한번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5,000원 한번 넘어가는, 뭐 25,000원을 그냥 살짝 넘기는 정도가 될지 27,000원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중에 어쨌든 요 고점을 한번 넘기는 시세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내일 아침에 갭 떠서 시작하겠지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친구는 2만 원을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따 한번 2만 깼나요? 18,750까지 갔다 왔네요. 그죠? 자, 그럼 18,750원이면 이 친구는 2만 원 한번 깰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럼 2만 원을 깨면 그때 분할 매수 해보시죠. 2만 원을 혹시 깨면 오늘 19,700원 갔다 왔네요. 금요일 날. 그래, 갔다 왔네요. 그래도 일단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오는 11선을 한번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기 반등은 주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물론 최대치는 25,000을 한번 살짝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요. 요 올라오는 11선 밑에서 잡아가지고 좀 남겨먹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갭 돌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2만 원 한번 깰 것 같았는데 19,700원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친구는 19,000원 정도에서 한번 19,000원 정도 19,000
한 300원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요. 19,000원까지 한번 이렇게 요 구간에서 아니면 19,500원을 넉넉 잡고요. 19,500원 정도에서부터 조금씩 해서 19,000원 또는 19,000원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18,800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구간까지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25,000원 근처 오면 한번 던지고 오고 그 위에 가는 거는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요. 한번 매도하는 그런 단기 전략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11선이 한번 마주 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11선 얼마죠? 지금은 16,734원이니까 15,800, 16,700, 17,700, 18,800. 한 이틀 뒤에요. 한 이틀 뒤에 11선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한 이틀 뒤에 이틀이나 3일 뒤에요. 한번 또 다시 눌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받아서 19,700원이 아니고 19,700원을 깨는 19,300원 정도, 19,500원부터 시작했어요. 요 저점보다 낮아지겠죠? 네. 19,000원을 살짝 깨는 모양까지, 깨는 대로 받아가지고 11선 지지 여부 근처까지 터치하면 그때 잡고서 한번 네, 당기러 보시기 바랍니다. 18,500, 잠깐만요. 근데 또 혹시라도 주식은 모르니까 요 자리 있죠. 18,750원 요 자리를 이탈하면 조금 네 곤란하긴 하겠죠. 근데 1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받고 한번 분명히 돌리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선 근처가 이제 2, 3일 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번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엑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말씀드렸죠. 그죠? 엑셈은, 저번에 엑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 5,100원에서 5,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친구가 고점 얼마 찍었냐면 5,150원 정확하게 왔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친구는 5,100원에서 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5,500원 근처, 4,500원 근처 한번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500원 근처 다시 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친구는 또 5,000원이나 5,100원까지 갈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이 친구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이건 제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일단 그렇게 매매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장중에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호가는 이렇게 높죠. 실제로 장이 개장되면요 거래가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큰 금액은 들어가기 어렵고요. 지금 4,500원 정도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4,500원을 깨버리면요 이 친구는 그냥 손절입니다. 바로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내일은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 날은 아마 다시 반등을 주면 대략 5,000원 한 10%만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시장도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도요. 그때 제가 아까 코스피는 2,800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최대치가 또 중간에 제가 아까 뭐 2,600이라 그랬나요? 또 그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0에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또 시장이 확 꺾일 수도 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죠? 지금은 일단 2,600 정도까지 무슨 1차적으로 보시고요. 2,580에서 2,600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거기까지 모습 매매하면서 얼마나 또 눌러졌을 때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단기로 매매 접근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행보할 거 아닙니까? 주가는 그죠? 바로 못 올라가니까 그죠? 그때 잘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이 갑자기 뷰가 바뀌어 뭐가 팍 터져버리면 그냥 시장 그냥 급락 나와버리면 그때 답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2,600 근처까지 무슨 일단 매매를 하고 또 다시 빠져나오면서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큰 사고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비관적으로 또 손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지 여부를 또 잘 보시고 나서 뭐 급락 나와버리면 그때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진입 여부를 또 기회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좀 유심히 성일 한번 보시죠. 자, 성일 하이텍은 좀 추세가 약간 꺾인 느낌이 들지만요. 요 자리를 이탈하면서 꺾인 느낌이 들죠, 그죠? 하지만 156,000원 이 친구도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친구 전기차 중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일 하이텍이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될 듯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뭐 2030년도나 돼야 배터리가 개화가 된다.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근데 주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가는 이미 먼저 움직입니다. 미리. 아마 계약이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주가는 이미 3분의 2 정도 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절반 이상 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까지. 그래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다른 전기차 주도주에 비해서 이 친구는 별로 시세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3배, 4배 이렇게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친구는요. 네.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이 친구는 17만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은요. 17만 원 돌파. 지금은 이제 16만 5천이 정도 되나요? 16만 8천 정도 되겠네. 그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친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요. 아마도 채널 이런 채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채널이요. 그죠? 지금은 반등 구간이니까 가더라도 16만 7, 8천원까지 간다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지게 되면 내 채널이 또 하단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간중간 반등은 줄 것 같습니다. 15만원 다시 15만 5천 오면 다시 한번 반등 줄 거고 또 15만원 오면 또 중간중간 또 반등 줄 거고 14만 5천 오면 또 중간 반등 줄 거고 14만원 오면 그때는 담아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길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14만원에서 개인적으로 13만 5천원 요 구간 만약에 와주면 장기적으로 담아 두셔야 된다 봅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매하실 분들은 짧게 반등 주고 이렇게 짧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16만 8천 17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친구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 돌파부터 체크해 보시고요. 아마 반등을 주더라도 16만 7천원, 8천원 바로 17만원 바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친구는요. 이미 추세가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머리 위에 이평선이 있지 않습니까? 16만 3,690원, 16만 5,880원 이게 다 이평선이 이거는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6만 한 3천에서 5천원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나중에 많이 하락했을 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하나 빠졌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미 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세방전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이차 전지 관련지 주도주는 아닙니다.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기차를 여러 개 좀 분산해서 넣어놨긴 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차트가 이제 좀 움직일 주봉성은 많이 하락을 했죠, 그죠? 큰 시세를 만들고 이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돌리는 추세라서 최근에 뭐 실적도 뭐 계속 안 좋죠, 그죠? 조금씩 실적이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 다른 전기차는 실적들이 점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증하고 있는 이 친구는 반대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많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해볼 만한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이 친구는 일단은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한 6만 5천 원까지 일단 목표가 우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가격에서 대략 한 20% 정도 또는 한 8,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가는 현재까지는. 요 근처 도달하면 바로 던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거래가 굉장히 적은데다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이 뭐라 하냐 좀 다이내믹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잡지 않으면은 밑에서 잡은 사람 말고는 참 진입하기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하여튼 6만 5천 원 근처 오면 매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5만 8천 원 정도 오면 또 이 친구는 또 걸립니다. 5만 8천 원 오면 또 걸려서 또 밀리고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5만 8천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행보를 길게 하다가 결국에는 6만 5천 원. 굉장히 움직임이 느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트에 일부만 넣어놨습니다. 저도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요, 굉장히 강하죠.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 기관은 연일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결국에는 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결국에는 피를 보지 않을까. 예. 지금은, 네, 이거는,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계속 말을 왔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시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냥 조정 시에만 매매를 하시고요. 이 친구 만약 현재가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요. 일자별 주가를 보시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어디서 여기서 볼까요? 그냥 여기서 일단 간단히 볼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 17% 올랐죠? 3% 조정받았습니다. 그죠? 8% 올랐죠? 5%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8% 그다음 파동에 8% 올랐는데 조정이 8% 이상 조정 나와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추세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14% 올랐죠? 7% 조정받고 다시 반등 들어왔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 들어왔죠? 조정이 요 상승폭보다 적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상승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죠? 그 다음에 조정받았는데 요 상승폭보다 적었죠? 추세 안 깨졌습니다. 또 상승 나오면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4.99% 올랐는데 물론 여기서 뭐 여기처럼 뭐 30몇 프로 40몇 프로 갈 때도 있으니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14, 15%니까 7%, 8% 이상만 조정 안 받으면 종가상으로 만약 8% 이상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위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세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도 조금 조정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15%였으니까 한 5% 정도 이렇게 조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면 더 좋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들어갔다가 5% 조정 받아버리면 괜히 5%또 마음고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조정이 안 들어가 버리면 에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많은 거죠, 그죠? 네, 5% 정도 들어갔다가 만약에 8% 이상 하락한다 손절 나와 놓으면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들어갔는데 또 올랐다 그러면 한 번 더 묶어 놓는 거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전에 앞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선 기자재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긴 했죠. 태강이나 성강밴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뭐 그 이후로 좀 조정받았다가 바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안정적이죠. 네, 거래량도 사실 적습니다. 되게 안정적이고요. 이 종목은 외국인들 태강이라는 종목은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컨트롤한다 그랬죠, 그죠? 예, 기관보다는 외국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외국인들이 보통 많이 관리하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10년, 20년 전부터도요. 태강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조선 기자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로 마세요. 다 믿지 마시고요. 지난번 2만원 요 18,700원 뭐 2만원 요 정도까지 한번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 고점까지는 한번 최소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가격이 조선주가 많이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수주 단가도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 이제 의해서 좀 흔들림이 왔던 건데, 지금은 새로운 조선 뭐 수주 단가가 뭐 다시 또 많이 오르다기보다는 그때 많이 받은 수주가 해계상으로 실적이 점점 점증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쉽게 빠지기도 어렵다 그랬죠. 그죠? 이미 회계상으로 장부가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요 고점을 크게 상향하는 그런 큰 시세는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 고점이나 아니면 시장이 좀 좋으면은 요 고점을 좀 넘기는 정도, 뭐 22,000, 3,000이든 이 정도까지 최대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불안할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가격은 많이 지금 시장에 이미 녹아 있는 겁니다. 조선 단가 상승된 거, 성가 상승된 거는요. 자, TYM이라는 종목은 뭐 재료가 나왔죠.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다 다시 밀렸는데요. 네.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네, 저는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좋은 포인트, 어떤 임팩트 좋은 포인트가 나오면요, 다시 말씀 그때 드릴게요. 자, 포스코 엠텍을 제가 금요일 기준으로요 한 20% 정도 최소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고요. 27,700원이니까 20% 잡으면 대략 25,000원 정도. 예. 그래서 25,000원까지는 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3,250원이고 이때 고점이 23,800원이니까 이 고점 한번 살짝 넘기는 그런 고점 한번 만들고 끝내지 않을까.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시장이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는 끝났는데 새로운 반도체든 아니면 뭐 새로운 다른 섹터가 그걸 받아줄지 그런 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전기차주가 어느 정도 고점에 한번 넣으면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같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뭐 아까 코스피 차트로는 뭐 2,600이 어떻고 2,800이 어떻고 말은 하지만 일단 이런 변곡점들 지수도 봐야 되지만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지수도 봐야 되지만 일단 종목들, 섹터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종목들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올 때 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이 고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약한 종목들은 이미 사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근데 전기차주들이란 이런 주도 종목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얘들이 이제 고점이 나왔으면 그때는 시장이 같이 한번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기차 종목들을 저는 공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한 25,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여러분 시장에 한번 또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섹터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방전지도 대략 65,000원 근처 오면 그 어느 친구도 한 20% 조금 안 되죠. 18, 9% 되죠. 그죠? 오히려 포스코 엠텍이 좀 더 루머 많은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정도도 65,000 제가 정리한다고 근처 오면 정리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요. 그리고 태강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도 직전 고점 라인 정도에서는 또 한번 좀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 이 부분에서는요.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네. 조금 네, 요거 직전 고점 라인 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 친구도 당분간은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이번에는 고점 넘길란지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만 보시죠. 18,600원 정도까지만요. 최대 아니면 17,500원 정도까지만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잠깐 보시죠.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 추세선 한번 꺼볼게요. 대충 꺼볼게요. 이렇게 이 추세선이 있거든요. 이 친구 이번엔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17,300원 정도까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17,000원 정도 전후까지 보시라고 했는데 17,300 요 정도까지. 그죠? 17,3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때 이번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16,500원에서 15,600원 7번에서 받을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보시고요. 요 자리를 깨뿌려 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뭐 무너진다 봐야죠. 그때는 그죠? 그때도 그 상황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일단 요 가능성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여기까지 모시면 17,000원 넘어가면 17,200~300원 정도에서는 잘라준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300원 정도 오면 한번 잘라주고 그다음 체크해 보시든지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이 친구는요. 네, 이미 많이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메모장을 좀 쓰는 게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코스피는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미 지난 영상 댓글에다 말씀드렸죠. 주도하는 전기차 종목들은 금요일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이거는 주도군 중에서도 종목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 15% 나올 수도 있고 25%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 시에만 내일은 좀 반짝해서 위로 뜰지 몰라도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정받을 때 잡으면 더 수익률이 20%가 아니라 30%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참 잘 보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손절선도 잘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철저히 조정 시에만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피는 뭐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을 잘 보자 그랬죠. 아까 전기차 종목이 어느 정도 고점 아까 포스코 엠텍 25,000 넘어가면 그때는 고점 나올 가능성이 많다. 다른 전기차주도 고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때 아까 세방전지 저는 65,000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가 다 동시에 봐서 그 가격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 현금화하고 고버스 들어가시는 분 고버스 들어가 보시고 시험평가 사시는 시험평가 상 가보시고요. 또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또 짧게 먹으면서 시장이 어떻게 더 변곡하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아까 뭐 1차 얼마까지 갈 수 있고, 요거는 그냥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좀 쉽지 않다, 올라가다가 결국 끊긴다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아까 전기차 가격 말씀드리면서 그 가격 오면은 한번 잘라주면서 하락도 같이 동시에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쪽도 있을 수 있고 이쪽도 있을 수 있는 거. 누가 받아주면은 섹터가 다른 섹터 받아주면 안 빠질 수 있고요. 다른 섹터 못 빠지면 같이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이다라고 할 때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심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전시는 나라 마을같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개인들이 다 조심하면서 있는데 밑으로 뺀다 해서 그 먹을 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자, 일단 개인들이 안심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자기들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가격을 올리면서 차트도 이쁘게, 아까 일봉상 보면 차트 돌았지 않습니까? 차트를 어느 정도 이쁘게 만들면서 올리면 개인들이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 어우, 좋아, 좋아 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죠?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확 조진다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시장은 대중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일 때와 또는 안심할 때, 이럴 때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주의 그 가격들 잘 보시면서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변곡점의 모티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